안녕하십니까. 제대로 이혼합시다. 제대로 이혼학교의 장기봉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산분할 특집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기여도에 이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부 공동재산과 그렇지 못한 투기재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기여도와 쌍벽을 이룰 만큼 중요한 부분이므로 재산분할을 앞두고 있다면 잘 들어보시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부부 공동재산이란 부부가 혼인기간 중에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든지 간에 재산분할 시에는 부부의 공유로 취급되어 명의자로 되어 있는 종에서 일정 비율의 가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투기재산이라고 해서 각자의 고유재산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고 가지고 있던 쪽에서 그대로 보유하게 됩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상대 배우자가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혼인기간, 기여의 정도 등에 따라 분할 비율이 정해질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에 해온 재산이지만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한 주거나 함께 운영한 상가 같은 경우가 그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집에서 생활하면서 혹은 상가를 운영하면서 청소도 하고 가정도 보살피고 또 관리비도 내고 손님을 끌기도 하면서 가치를 유지, 증대시키는 활동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요즘은 혼인기간이 3년에서 5년 정도 이상만 되어도 그 기간 동안 보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분할 비율에서 투기재산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반영하죠. 보유기간이 10년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50%까지도 인정될 수 있지요. 하지만 상속, 증여받은 종중 땅이나 선산과 같이 부부 공동생활과 관련이 없이 보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혼인기간 중 아무리 오랫동안 보유하였다고 하더라도 분할 대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별거도 별거 나름입니다. 싸우고 별거 중임에도 서로 왕래하거나 연락하면서 생활비도 주고 반찬도 챙겨주면서 가족 행사도 함께 참여하고 이랬다면 혼인기간으로 인정되어 이때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할 여지가 높습니다. 하지만 도장만 안 찍었다 뿐이지 별거하면서 서로 연락도 안 하는 파탄 상태라고 한다면 그때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을 해주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산 취득 시에 이혼과 관련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무리 별거 중이라고 아무리 파탄이 나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의 일부를 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 분할의 부양적 요소나 위자료적 요소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거 중에 투자 등으로 재산이 들어올 것 같으면 하루빨리 이혼 절차를 진행하여 추가적인 재산 분할을 막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엄연히 법적으로 남편의 재산과는 별개로 취급됩니다. 혼인기간 중에 사용하던 남편 회사의 법인카드, 법인차, 법인명의 회원권 등 편리하게 이용하던 회사의 재산들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남편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지분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그 가치에 대해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있습니다. 채무도 부부 공동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재산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도박, 무리한 투기 등과 같이 귀책 사유라고 할 만한 사유로 재산을 탕진하면서 발생한 채무는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고 투기 재산처럼 각자 책임지는 거죠. 문제는 정상적인 투자 손실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채무인데요. 요즘은 코인으로 인해 상당한 빚이 일거에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일방이 모르게 투자하다가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부부 공동재산에서 제외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일방이 모르게 투자하다가 상당한 수익을 얻게 된 경우에 분할 대상이 아니냐? 이건 또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방이 반대하였거나 반대할 것이 명백함에도 무리하게 빚을 내어 투자를 진행한 경우에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포함시키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는데요. 그래서 전문 변호사와 함께 머리를 맞대서 지혜롭게 대응하셔야 최대한 재산을 지키거나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상 제대로 이혼 학교의 장기봉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